안녕하세요, 박인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주문서 작성하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생각난 김에 한번 제가 보니까 거의 기초적인 것들은 거의 안 올려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주문서만 딱 띄워놓고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문서 이제 생성을 하실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뉴를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생성이 돼요. 그리고 컨트롤 N을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오더 폼이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랑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오더 넘버하고 익스터널 오더 넘버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레퍼런스하고 뭐 이렇게 추가로 몇 개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라이브러리는 아니고 어떻게 설정해 놓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게 어디서 달라지냐면은 제가 이거를 설명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컨트롤 패널 잠깐 하다가 또 추가로 올려야지 하고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컨트롤 패널에서 이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패널 가보시면은 어디였더라? 저도 이거 자주 바꾸는 게 아니다 보니까 헷갈려요. 시스템 셋업에 있는 거, 세팅에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세팅의 맨 밑에 가보시면 여기 오더 폼 세팅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갖고 클릭해 보시면은 앞쪽에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요. 랩 인포, 뭐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사용을 할 건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 클릭을 해서 아까 그 오더 폼에서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요걸로 해서 단순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거의 대부분 보이게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밑에 보면 other setting에서 이제 order number, external order number 이렇게 source side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사용하는 그 아이보클라라든가 스트라우만 이런 회사들, 뭐 알젠 이런 회사들 거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서 이걸 추가로 요청하는 게 있어서 이게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원하시는 거는 에디셔널로 해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뭐 필요하신 정보를 더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define template for order ID generation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거를 설정을 안 해놓으시면은 오더를 만드셨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막 넘버들 때문에 이름이 막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처음에 그냥 3쉐입을 설치를 해 놓으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 사이트 아이디부터 해갖고 날짜 뭐 타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엄청나게 긴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보시면은 first name하고 last name, patient first name, last name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따 제가 왜 이렇게 해놨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더장을 만들었을 때 오더장을 완성이 스캔을 시작을 하려면 오더 넘버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넘버든 아무 넘버라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서 뭐 오더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K 누르시면은 something wrong.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컬러가 선택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아이보클라 세팅이 메테리얼 세팅이 이렇게 컬러가 안 들어가면은 생성 자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세팅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에러가 뜰 수가 있어요. 팝업 창이 나오거든요. 그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오더 넘버에 뭐 그냥 테스트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아마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하면은 테스트로 하나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오더를 만들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아까 만들었듯이 테스트로 그냥 하나 만들어서 스캐너를 누르시면 바로 스캐너로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오더장을 만드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더를 주문서를 만드실 때 어떤 것들, 이 오른쪽에 이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나토믹, 프레임워크, 뭐 어브먼,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더 넘버예요. 어떻게 오더 넘버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막 그냥
쉽게 하시려고 넘버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건 솔직히 바코드로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긴 해요. 관리가 가장 편하긴 한데 이게 그 랩의 환경에 따라서 랩에서 어떤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가 그런 것들이 없는 회사에서 펜 관리를 할 때 어떻게 써놔야 가장 쉽게 나중에 찾을 수 있는지 디지털의 강점이 가장 큰 강점이 한번 스캔을 해놓고 디자인을 해놓은 그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모델을 임프레션을 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임프레션을 다시 아무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거의 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찾아서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의 장점인데 이거를 오더 넘버를 잘못 설정했을 경우에 아무도 못 찾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는 이거를 할 때 지금 제가 이 일을 10년 정도 했는데 저 나름대로 저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줄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고 그 기본 틀이 있고 뭐 회사마다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는 추가로 새로운 룰들을 만들어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약속을 하자라고 어느 정도 룰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파일 만들 때 새로운 오더 만들 때 리드 만들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알려줘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케이스를 찾을 때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하다 보니까 길어지겠네요. 우선 오더 넘버를 만들 때 저 같은 경우에 펜 넘버를 가장 먼저 뭐 펜 넘버가 됐든 케이스 넘버가 됐든 그 인식할 수 있는 넘버를 먼저 써요. 그래서 뭐 우선 오늘 그 3월이니까 March 그냥 01이라고 할게요. 케이스 넘버 가짜로. 그러고 뒤에다가 저는 쉐이드를 원래 써요. 쉐이드라든가 뭐 A1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쓰는 거는 환자 이름, 임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오더를 저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저는 적용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똑같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first name 그리고 여기에 full nam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요 first name, last name으로 그러니까 환자 이름을 찾을 때도 first name으로 해갖고 사람 이름을 찾을 수가 있고 케이스 넘버로 찾을 때도 오더 넘버를 찾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저는 그러고 나서 밑에다가 저는 닥터 이름을 쓰는 뭐 닥터 뭐 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놓는 편이에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더 구분을 져서 닥터를 더 구분을 짓고 나중에 어느 닥터가 했던 케이스지를 찾고 싶으시면은 이 커스터머에서 이제 입력을 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first name에다 닥터 이름을 뭐 닥터리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나중에 찾기가 더 훨씬 쉬워요. 왜냐면은 이 이 밑에 커맨드 노트 써놓은 거는 서치가 안 돼요. 하지만 first name이라든가 last name 아니면 여기 customer information에 있는 정보는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거를 익히실 때 그런 식으로 아예 자기의 룰을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그 오더를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선 알고 계셨으면 이거를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볼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스캔 세팅이 있는데 오브젝트 타입이 있어요. 모델 그리고 디지털 임프레션 그리고 임프레션 여기 세 가지 타입이 있어서 스캔하는 것들은 거의 다 모델로 잡으시면 되고요. 디지털 임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임프레션을 옵션을 켜주시면 돼요. 디지털 임프레션이라는 게 뭐 STL 파일로 받으신 것들은 다 디지털 임프레션으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디지털 임프레션의 정의는 실질적으로 디지털 임프레션 그 인트로 오랄 스캔을 사용해서 스캔한 파일을 디지털 임프레션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외에도 그냥 모델 스캔을 언섹션으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이 디지털 임프레션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모델에서도
밑에 보시면은 섹션드와 언섹션드가 나눠져 있어서 이걸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디지털 임프레션을 사용해서도 그 파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차이가 어떤 거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건 트리오스로 트리쉐입 트리오스로 스캔이 된 파일이에요. 보시면은 다이가 따로 나눠져 있지가 않잖아요. 한 파일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디칭을 이제 파일을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디지털 임프레션으로 잡아주시는 거고요. 그 외에 보시면은 아이테로 같은 경우에는 디칭된 모델이 아예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나눠져 있는. 이거는 디지털 임프레션으로 선택해도 되지만 그냥 모델로 선택하셔갖고 디자인 하셔도 됩니다. 그 이런 그 디지털 파일이어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임프레션 같은 경우 임프레션 스캔 하셔갖고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3쉐입으로 임프레션 스캔을 거의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번은 아니고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임프레션 스캔은 저는 다른 거를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엑소캐드 스캐너들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했었고 임프레션 스캔을 3쉐입으로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디지털 스캔을 하다 보니까 임프레션 스캔은 사용은 해봤는데 이걸 이용해서 뭐 모델을 엄청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그냥 이게 있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는 반전을 시키는 옵션이 있어서 그걸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모델에서 선택하시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게 비디오가 길어져서 다음 비디오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